하나 둘 셋 하면 이퀄. 아, 자, 해녀 이퀄라이징 안 하잖아. 안 합니다. 자, 프리다이버일 때는 해야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서부입니다. 이퀄. 여기는 범섬 앞에 있는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투어를 한번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딥트레이닝 겸 또 이퀄라이징 세미나 겸 해서 와 있는데, 제주 하면 해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 해녀의 삶은 어떤가? 실제로 도시에서 제주로 넘어와서 해녀가 되신 해녀, 그리고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해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예비 해녀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해녀의 삶 낱낱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퀄. 얘기 듣기로는 고향은 목포지만 생활을 학교나 이제 직장 생활까지 다 강남에서 하신, 예, 강남의 차도녀. 도곡동. 네, 도곡동에서 생활하시다가 왜 제주도를 내려오게 됐어요? 우선은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학부 생활을 끝내고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선수 생활을 또 했었거든요. 계속 경쟁을 하고 조이면서 긴장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 넥스트 잡은 긴장하거나 경쟁하면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은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K26이나 성남, 뭐 잠수풀에서는 그 좁은 데서 많은 강사님들이 강습을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을까, 경쟁을 스스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해녀 학교를 다니시는 이유는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해녀 학교 다니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녀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해녀 학교. 네. 해녀 학교 지금 어디 해녀 학교죠? 네, 저는 법한 해녀학교. 저희 법한 해녀학교는 6기에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300명이나? 배출을 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다듬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요즘에 교육 커리큘럼하고 예전에 그런 해녀 문화랑 잘 접목해서 더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게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잘 되어 있고, 실제로 법한 해녀 어촌계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저희가 같이 젖어들어서 그런 문화를 겪을 수 있는 게 가장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녀 학교 뭐 1기부터 6기까지 왔으니까 5기까지 해서 법한에서 해녀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해녀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네. 30명이 법한에서 해녀 학교. 아니요. 서귀포 내에서. 서귀포 네, 내에서. 서귀포 내에서. 네. 와, 300명 하면 10% 정도 되겠네. 예전에는 꼭 어촌계랑 이제 관련이 있는 분들만 추천 받으신 분들만 해녀가 됐었는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수 선배님들은 이제 정말 어촌계에서 인정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점차 그런 거는 좀 풀리고 있는. 네, 관문이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프리다이빙을 하겠다고 내려오셨는데 해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뭐예요? 해녀를 하기 위해서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진짜요? 네.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어쨌든 제가 뭔가 잡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해녀에 도움이 될 만한 잡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프리다이빙 강사를 제가 선택하게 된 거죠. 프리다이버로서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는 티칭이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후배라든지. 근데 하고 계시는 나이 있으신 삼촌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이제 젊은 해녀들은 맞죠. 네, 좀 더 프리다이빙 편하게 할수 있는 재밌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연봉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본인이 어떤 계획하는 것도 있을 거지만 연봉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좀 있어요? 해녀 학교를 다닌 지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제주도 온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연봉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본인만 아는 그런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좀 좋습니다. 해녀에서 물질을 좀 하고 그거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 교육을 통하거나 해녀에서의 연봉은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선배 해녀 삼촌들이 얘기하는 게 5년 동안은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상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퀄! 수산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해리 해녀님을 모시고 해녀의 삶과 해녀의 애환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법한 해녀 학교를 잠깐 소개한다면?
법한 해녀학교는 해녀를 양성을 해주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촌계까지는 보내주고 인턴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자기의 이제 능력이다. 능력이고 그런 거다 보니까 취미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양성반밖에 없는 거죠.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해요. 그러면 해녀가 되고 싶으면은 여기 법한 해녀학교에 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아니요, 지금 다른 뭐 해녀학교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어느 해녀학교를 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녀를 본인의 하겠다. 의지. 네.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 해녀의 연봉은 하루 물질을 하면은 밑에도 2, 30은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해녀가 예전에 신문에 막 해녀는 다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난 적이 있어서 한참 해녀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한 1년 동안 물질해서만 벌었던 돈이 진짜 딱 300도 안 되는 돈을 벌었거든요. 처음에. 네. 바다를 매일 들어가면은 당연히 매일 돈을 벌겠죠. 근데 바다가 매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조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기간에 바다를 들어갈 수 있고 그 정해진 기간에도 파도가 세고 이렇게 하면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질을 하면서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되고 내가 숨을 잘 참고 내가 뭐 수심을 깊게 탄다고 해서 내가 물건을 잘 잡는 해녀가 될 수는 없어요. 좀 많이 벌 때는 어느 정도 버는지도 한번 딱. 제주도에서는 출가라는 문화가 있어요. 원정물질. 근데 그게 원래는 해녀들이 해외로 가서 일본 같은 데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라 가지고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바다가 항상 허락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제주 바다가 안 될 때 해외 같은 데 가서 외화벌이를 해녀들이 해왔어요. 되게 자랑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원정물질을 가면은 기본 1,000만 원 단위를 네 이상 법니다. 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작업 일수가 한 달을 가득 채울 때가 많아요. 해녀분들 그게 있잖아요. 해녀도 등급이 등급이 있는데 있죠, 그렇죠? 애기 해녀 그 다음에 똥군, 중군, 상군, 대상군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일본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일본에서 와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일본에 내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고 문화였다. 들었어요. 네. 이걸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막 이제 시작한 해녀들을 애기 해녀라고 해서 낮은 물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굿 조금씩 수심을 한 3에서 뭐 5m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군들은 그거보다 좀 더 타고 이제 상군이 된 뭐 10m 이상에서 한다. 그리고 그걸 지켜줘요. 그런 걸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니까 내가 잘하는데 낮은 물 가서 그 사람들 걸 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녀들은 공동체 의식이고 배려가 엄청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해리 해녀님은 프리다이빙도 되게 또 오래 했잖아요. 프리다이빙이랑 해녀랑 어떻게 차이점이 뭐예요? 정말 차이가 나는 거는 프리다이빙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흡을 준비를 하고 릴렉스가 필요하고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수심을 내려간다든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물질은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서 빠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갈 때도 빠르게 올라올 때도 빠르게 오로지 그걸 위해서만 여유로움이 없는 거. 프리다이빙 강사가 된 이후에 해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호흡을 준비하고 릴렉스를 잘해서 들어가야 오래 참으니까 물건도 많이 잡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서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프리다이빙을 배우면서 그래도 내 자신이 릴렉스도 해봤고 호흡도 참아봤고 거기에 대한 위험 상황에 대한 걸 많이 배웠고 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나는 20 강사 과정까지 하면서 이만큼을 참았으니까 내가 물질을 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 마음의 여유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왔을 때 내가 어지럽고 이러면 내가 이 정도 때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가업을 했구나. 이 정도는 판단을 하는 게 생기고 이쯤에서 내가 조금 릴렉스하고 쉬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모들이랑 멀리 있지만 그 이모들의 숨빗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래도 내가 저 이모를 구할 정도의 능력이 되겠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이 컬라이징 부분은 어때요? 솔직히 해녀 수경을 쓰면은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붙여서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모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탄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내려서 쓰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하다 보면 적응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업에 견디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코를 잡는 건 요즘에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프리할 때는 당연히 이거를 합니다. 제주 해녀에 대해서 한번 도시에서 제주로 넘어와서 해녀 생활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퀄 띠리릭. 잠깐만. 뭐 해녀들끼리 뭐 인사하는 방법 그런 거 있어요? 없수다.
없수다. 수고했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해녀분들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도시에서 해녀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이미 해녀를 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고 두 분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해녀의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프리다이빙을 좀 하고 계시고 강사님들이시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주도의 프리다이빙도 궁금하시고 해녀의 생활도 궁금하시면은 오셔가지고 한번 연락해 보시면은 좋은 경험, 어떤 소통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퀄. 금방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선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선수? 어렸을 때 바디빌딩을 바디빌딩요. 네 했었고요. 진짜 우연한 계기로 아는 언니가 해녀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이 갔는데 그 언니는 하지 않으셨는데 저만 어쩌다 보니 해녀가 된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